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저희가 4주차 정도 됐는데, 그래도 1주차, 2주차 때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안경테 이제 접합을 좀 배웠어요. 접합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죠, 제가? 두 물체를 붙이는 게 접합인데, 안경테에서 접합은 이제 납땜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납땜과 일반 용접의 차이점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납땜이랑 용접의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재를 직접 녹이는 그게 이제 용접이고, 모재를 직접 녹이지 않고, 접합하는 그렇죠. 이제 가운데 이제 뜬납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붙이는 게 납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뜬납의 용융점에 따라서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누는 기준은 네, 맞아요. 450도 이상에 녹으면 경납댐, 450도 이하면은 연납댐 이렇게 나뉜다 했고, 안경테는 주로 이제 경납댐을 사용을 한다. 안경테 제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뜬납과 그 모재 사이에 친화력을 나타내는 건 제가 어떤 거라고 했죠? 네, 젖음성이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는 모세관 현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납댐의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서 잘 모르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금속과도 이제 같이 가능하다, 이종 부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작고 작은 부품도 가능하고 크기가 많이 달라도 되기 때문에 안경테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이제 뜬납의 조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제 모재보다는 용점이 좀 낮아야 되고, 그리고 모재와 좀 친화력이, 젖음성이 좀 좋아야 되고, 좀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납댐의 종류는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은납이랑 금납이 조금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뭐 양은납, 황동납이 있고요. 은납이 가장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은납의 특징을 말할 때 여러 부위를 접합할 때는 제가 어떤 것부터 사용을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높은 것부터 낮은 용점으로, 고용점 먼저, 저용점이 나중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어떤 거라고 했죠? 후에 가공할 때 그렇죠. 이제 좀 더 튼튼하게 이제 접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좀 쉽게 이해하려면, 금납은 이제 제가 어떤 특징을 말씀해 드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납품이나 금제품은 기본적으로 금납을 하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은납을 주로 하는데, 은납을 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부위가 검게 일어나기 때문에 금납을 주로 한다. 그래서 은의 양에 따라서 용점이 조절이 되는데, 은이 많아지면 네, 용점이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이 적으면 용점이 높고, 은이 많아지면 용점이 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납땜을 할 때 뜬납과 모재 사이를 조금 잘 붙게 도와주는 걸 뭐라고 했죠? 네, 용재라고 했어요. 용재는 사실 이제 납땜을 조금 더 우수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조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용재 종류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붕사, 붕산이 제일 많이 나오고, 뭐 불화칼륨, 불화가리, 염화리튬 이것까지 같이 외워주시고요. 융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전류물 제거. 그렇죠. 이제 청정작용을 해주죠, 표면에. 그리고 이제 뜬납의 유동성을 조금 좋게 해줘요.
그래서 납땜온도의 저하를 시켜서 납땜온도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산화피가 네, 그리고 이제 접합이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땜 방법을 제가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는 용접을 말씀드렸고 3가지는 납땜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토치램프. 장점은 좀 경제적으로 좋지만 아무래도 숙련도가 좀 필요한 제품이고, 전기 저항은 그 그림을 떠올리면 전기 사이에 껴놓고 진행을 한다. 요거는 이제 숙련도가 불필요한 대신에 금액이 조금 비싸다. 그리고 점용점은 이제 전기 저항이랑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용접이다. 그리고 마지막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고주파 유도 가열이고, 고주파 유도 가열은 코일에 전류를 보내서 와전류를 만들어서 저항열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티타늄을 말씀을 드렸어요. 티타늄에서 외워야 할 단어를 제가 몇 개를 뽑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티타늄을 이제 일반 공기 중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큰 이유. 그렇죠. 산화되기 때문에 그 산화성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하진 않고 어떤 상태에서? 네, 진공 상태나 아르곤, 네, 불활성 가스에서 진행을 한다. 같이 외워주시면 아마 이제 크게 무리 없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 교시에 좀 짧게 이제 금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특징보다는 이제 어떻게 불리는지, GP, EP, GFRG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고, GFRG가 금장의 표기 방식이다 까지 외워주시면은 일단은 저번 시간에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수업 한번 나가볼게요. 안경재료학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차 때는 안경체 이제 접합에 대해서 조금 배웠고요. 그리고 끝날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금속태에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은 이제 플라스틱 안경보다는 뭐 땀이나 날씨 이런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부식이나 마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도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금이라는 거는 경도나 강도의 향상이 목표고, 그리고 이제 내식성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는 거죠. 내식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그리고 평활한 광택면을 확보하는 것도 이제 도금의 목적입니다. 이 세 개가 이제 도금의 목적이라는 걸 알고, 이제 도금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금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이 부식이나 이런 게 잘 되니까 부식이 잘 안 되게 하거나 경도나 강도의 향상, 그리고 평활한 광택면을 얻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까지 외워주시고, 이제 도금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도금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에는 이제 뭐 전해 도금 아니면 뭐 건식 도금 이렇게 많이 불리는 게 첫 번째, 건식 도금, 뭐 습식 도금 이렇게 2가지로 좀 많이 나뉘는 편입니다. 이 전해 도금이라는 게 습식 도금을 말하는 거니까 크게 말하면 도금은 습식과 건식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습식 도금을 저희가 알아볼게요. 이건 이제 전해 도금이라고도 하고요. 전해 도금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안경테의 전해 도금 원리. 금속 안경테의 도금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해 도금이. 전해 도금은 이렇게 습식 도금이라고도 불리고요. 전해 도금의 원리는 음극에는 도금한 물체를 넣는다. 양극에는 도금할 금속을 넣는다.
그리고 전착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도금액에서 통전을 통해 도금한 물체에 전해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사실 이것만 읽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나오고, 여기서는 일단 외워야 되는 거는 음극에는 도금한 물체를 넣는다, 양극에는 도금할 금속을 넣는다, 그리고 전해액에는 전착 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거를 넣는다. 이렇게 크게 외워주시고, 따라서 도금하고자 하는 물체는 전도성이 양호한 금속이 사용이 됩니다. 또 적절한 도금액의 성전뿐만 아니라 전류, 온도, 시간 등에 따라서 도금 두께 및 품질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거는 원리를 이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원리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 음극에는 도금한 물체를 넣고 양극에는 도금 금속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금액은 전해질이라고도 하고요. 이 전해질이라는 거는 전기 분해될 물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해질은 전기 분해될 물질이고, 요게 이제 큰 틀이에요. 뭐 이렇게 큰 도금로에다가 이렇게 도금액을 채웁니다. 거기에다 이제 음극에는 제가 도금을 하고자 하는 물체를 넣고, 양극에는 도금 금속을 놓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 전해 도금이라는 게 전기 분해 도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로 분해해서 도금을 시킨다는 건데, 이렇게 크게 틀을 잡아 놓고, 그래서 이제 전원을 걸어서 이 전기를 주면은 이 전해질에 있는 물질이 전기가 분해가 돼서 이 도금한 물체에 달라붙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으로.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금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를 이제 전원을 넣어주어서 이제 전기를 딱 넣으면 여기서 전자들이 빠져나가요. 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전자들이 빠져나가면 이 금 전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전자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플러스 전자를 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도금하고자 하는 물체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도금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고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여기 이제 도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식 도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금도금일 때 이 도금액에는 금이 들어있다가, 근데 양쪽 전극에 전원을 가해주면 전자들이 빠져나가서 이 금은 플러스 전자 이온을 띠게 되고, 요게 여기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요 전자들은 이쪽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 나간 이 금 도금이 여기 안경테에 입혀진다, 도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도금액이 있으니까 습식 도금이라고도 불린다. 그럼 다시 앞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죠? 전해 도금이라는 건 전기 분해 도금이에요. 전기 분해 도금, 습식 도금이라고도 불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음극에는 도금할 물체, 양극에는 도금할 금속, 그리고 이제 전액,
전액, 그러니까 뭐 도금액 아니면 전해질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도금액에는 전착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거를 이제 전해액에 넣고 통전을 통해 도금한 물체의 전해 석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죠? 정리를 해볼게요. 전해 도금, 그러니까 전기분해 도금은 습식 도금이라고도 하는데, 음극에는 도금할 물체를, 양극에는 도금 금속을 배치하고 전착 금속 이온을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통전을 통해 도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통전이라는 건 뭐 전류를 통해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전해도금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전해도금은 습식도금이랑 똑같은 말이고, 음극에는 도금할 물체를 넣고 양극에는 도금 금속을 배치한다. 그리고 전해질, 이 도금액에는 전착금속 이온을 포함해야 하고 뭐 전기를 통해서 도금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전해도금 공정을 6단계로 나누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6단계로 나누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척입니다. 바탕금속을 연마한 후 용제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세척을 하는 게 세척 단계입니다. 두 번째, 탈지방. 알칼리 등 전기 분해를 위한 가스를 이용하여 지방이나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기름 제거. 세 번째, 활성화. 산철이나 직접 도금을 통해 안경테 표면에 산화 피막을 제거하여 표면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전기 도금. 피복하고자 하는 도금 피막을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 세척. 도금 피막에 잔류하는 도금액을 제거합니다. 여섯 번째, 건조. 신속한 건조를 통해 건전한 도금 피막을 완성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금 물질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 6단계의 순서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세척. 말 그대로 이제 바탕금속을 연마한 후에 겉에를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척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 제거, 기름 제거, 알칼리 등 뭐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지방을 제거한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산화 피막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활성화, 이제 도금이 조금 잘 되게끔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씻고, 그 다음에 기름 제거하고,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도금을 한 다음에 이제 도금 피막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잔류하는 도금액을 닦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엔 세척을 했으니까 건조를 하겠죠. 이 6단계를 순서를 외워주시는 게 좋고, 이 뒤에 나오는 문구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도금은 이 6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뭐 물질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럼 이런 전해도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니켈 도금. 니켈 도금은 조금 중요합니다. 니켈 도금은 사실 모든 도금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니켈 도금을 하고 나머지 도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니켈 도금은 금, 크롬, 로듐, 주성 니켈 등의 도금 전 소지 금속 표면을 도금합니다. 광택이 굉장히 우수하고 내식성도 좋고요. 내마모성도 좋고 경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니켈이라는 제품 특성상 알레르기 유발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고, 니켈은 모든 도금의 기본이고, 광택도 좋고 내식성이나 내마모성 그리고 경도도 굉장히 좋다라고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도금입니다. 금도금에서 중요한 거는 3층으로 도금을 합니다. 사실 3층으로 도금을 하기 때문에 부식 방지나 내마모성에 굉장히 우수해요. 1층은 24K, 0.1 마이크로메터 밀착성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18K에서 22K 그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쓰시고, 3에서 5 마이크로메터. 3층은 금 합금층, 그래서 0.1에서 0.2 마이크로메터 정도 되고 표면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금도금에서 외워주실 거는 3층 도금을 한다. 그리고 밀착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가장 큰 특징은 부식 방지나 내마모성 우수, 요거를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식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고, 다음은 팔라듐 니켈 도금. 팔라듐 니켈 도금은 연성, 전성, 내시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하고요. 금도금 대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이제 전성과 연성이 풍부하고 내식성이나 내마모성이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속대 표면 처리에 이제 적합하고요. 금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 사용 없이 금도금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하고, 료듐의 하지 금속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팔라듐과 니켈의 80대 20으로 사용이 되고, 표기는 70대 30, WP 70대 30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됐습니다. 다음은 료듐 도금. 요거는 굉장히 밝은 백색이고요. 경도가 높아서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일반적인 두께는 0.1에서 0.2 마이크로메터 정도 되고, 요거는 두꺼울수록 쉽게 박리가 돼요. 이 특징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식성이 낮아서 주로 금도금 후에 료듐 도금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백색 크롬 도금. 백색 크롬 도금은 금속 크롬을 사용하며 밝은 백색이고요. 경도나 내식성, 내마모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니켈 도금 후 도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쓰이고요. 다음은 흑색 크롬 도금. 금속 크롬과 산화 크롬을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내구성, 내마모성, 밀착성 등이 이제 보통 수준 정도 되고, 마무리 도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색상이 독특해요. 독특한 색상이 특징이고, 흑색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특한 색상이 특징이다. 그리고 주로 청소년용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주성 니켈 도금이고요. 요거는 이제 암회색 또는 회색의 광택, 일명 건메탈 컬러라고도 불리는 이제 도금 방법이고,
여기서 외워주실 거는 이제 제가 말했던 크게 특징들만 외우시는 것도 좋은데, 도금 피막의 종류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배웠던 게 니켈, 뭐 금, 뭐 팔라디움, 료듐, 백색 크롬, 흑색 크롬, 뭐 주석 이런 것들을 다 외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로 외웠었어요. 그래서 흑백 금리 팔로주, 그래서 흑색 크롬, 백색 크롬, 금, 니켈, 팔라디움, 료듐, 주석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아무튼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외워주시는 게 많이 좋고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주시고, 각 이제 종류마다의 특징은 간단하게 조금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